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지난번에 정관영 교수가 본 문재인의 운명을 올리고 오늘 두 번째 제 개인 아이디로 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올리게 된 그 이유는 사실 첫 번째 문재인 운명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올리게 된 이유는 오늘 10월 14일이죠. 오늘 그 조국 장관이 그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죠. 그 사퇴를 한 것이 제가 9월 9일 그러니까 조국 씨가 장관으로 임명돼서 취임한 그날 본 화경 중의 내용이 일부가 맞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에 대한 내용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드리고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보통 이제 꿈은 대부분 이제 꿈을 꾸고 나면 잊어버리죠. 꿈 내용을 대부분 잊어버리는데, 꿈 내용이 남는 경우, 꿈 내용이 남아서 오래 가고, 그리고 꿈 내용이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경우, 그 꿈은 선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꿈이다 그래서 이 선몽이라고 하는데, 저도 선몽을 종종 꾸고, 그리고 선몽대로 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이제 밖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 집의 크기가 잘 안 보였는데, 하여튼 좀 큰 집이었어요. 2층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제 밖으로 나와 있던 그 집의 일부가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통해서 그 가게가 이제 그 칸막이로 그 집 뒤로 넘어가는 데를 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칸막이를 허르니까, 밖에서 보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층까지 올라갔는데, 안에는 이제, 이게, 그 벽지, 장판은 이제 조금 이제 오래 사용해서 낡긴 했는데,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꿈을 깼죠? 그래서 오후에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거예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사 가는 꿈은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종의 길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들으려고 선몽을 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대전, 그러니까 조국 씨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그 문재인 운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8월 9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장관 후보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바로 한 달 뒤죠. 9월 9일에 그 조국 씨가 장관으로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월 14일, 그 오늘 이제 한 35일 만에 그 장관직을 사퇴를 했는데, 그날 9월 9일 날 취임한다고 한 날, 그날 제가 어떤 이미지가 하나 확 떠올랐는데, 문재인 플러스 조국이라고 하는 한 축이 윤석열이라는 한 축과 게임, 대결에 들어가는데, 승자는 윤석열이다. 이 그림이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봤던 그림을 제가 그날 제 지인들이 모이는 텔레그램 방에 그 글을 써서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9월 9일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조국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재인 플러스 조국 대 윤석열의 게임이 시작되지만, 결과는 문재인 플러스 조국의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명리학으로 볼 때 윤석열의 개인우는 지금 최고조에 있습니다. 어떤 경쟁자나 도전자도 다 물리칠 정도로 강한 운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운기는 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번 조국 대전 사건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은 급격히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추신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문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통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이 내용이 그날 봤던 화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 조국 지지자들이에요. 아주 뭐, 극성 팬들이죠. 그리고 저는, 노조국을 해서 막 써서 올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쭉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적폐가 되는,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닌데, 단지 조국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페이스북에 있는,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적폐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국 플러스 문재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팬덤들이, 영어로 하면, 덤앤덤 아시죠? 더머. 이게 더머들이구나.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결과는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9월 9일날 봤던 화경의 내용을 저는 머릿속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다. 그리고 제일 먼저 조국이 어쨌든 문재인하고 대결해서 안 좋게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한국 나이로 59세죠. 윤석열 씨가 살아온 삶 속에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씨가 명리학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기라는 거는 이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제 명리학에서 그걸 사주라고 이제 사주를 통해서 풀어보는데, 운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 또는 이제 기수라고 그래요. 천운. 이게 하늘이 흘려주는 인간의 운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천운이 있어요. 본인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 천운과 기수. 이 기수가 있어요. 이 기수는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저절로 오고 간다는 기륭 화복 있죠?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화, 복, 뭐, 이런 것들이 모여진 운수예요, 운수. 기륭 화복의 운수를 기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사주를 통해서 보면 이제 거의 다 파악이 하는데, 이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해진 운명이 그대로 정해지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변곡점이 있어요. 역사에도 변곡점이 있고, 사회에도 변하는 변곡점이 있듯이, 개인의 삶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을 잘 알면,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고, 자기의 운명을 잘 개척해서, 자기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게 이제 자기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알면 자기 삶을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최고의 운이 들어온 차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를 대결하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도 당해내지 못해요.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때죠. 박근혜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거기도 일종의 찍어내기죠. 수사를 못하고 지방으로 자천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정치권으로부터 굉장한 시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생리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략, 이 정치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당한 세월이 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정치판이나 한국의 정치인에 대해서 당한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을 적으로 보고 그걸 복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운이 피지 않지만, 이걸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운이 보여,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건 개인의 불행이었지만, 이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좋은 쪽으로 풀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천운으로 지금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당해요.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씨가 운기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제가 보니까 윤석열 씨는 지금 엄청나게 운기가 있고 그 운기를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곧 그 윤석열 씨의 좋은 운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흐름으로 보면 오늘 이제 조국 씨가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조국 대전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조국 대전이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국은 빠졌지만 이제 조국을 지지했던 열렬 팬덤들은 뭐 여러 가지 구호를 내세우면서 계속 또 아마 그 대윤석열 조국 대전을 이어갈 겁니다. 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조국도 사퇴했으니 윤석열도 사퇴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룹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을 반대했던 진영 쪽에서는 조국이 저렇게 그만뒀으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책임져라 해서 문재인 책임론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진영에 대해서 조국을 지지한 진영들은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결 구도가 가는 거예요. 윤석열과 문재인 두 사람이 스스로 개결하려고 해서 대결 가는 게 아니라 8월부터 흘러왔던 조국 대전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이제는 조국은 1대 0으로 윤석열한테 패했고, 윤석열한테 무릎을 꿇었고, 이제 남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진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국 수호 진영이 윤석열을 공격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 문재인의 구도가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그 앞전 영상, 그러니까 문재인의 운명을 찍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찍을까 말까 했는데, 이유가 그걸 찍기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주를 풀어서 유명인들의 운명을 풀어주는 그 철학관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분들이죠. 이분들이 올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흐름들은, 그러니까 점과 사주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점을 보거나 사주를 푸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어떤 특정 인물, 유명 인물들의 운세를 푸는데, 저는 이렇게 직업적으로 점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제가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런 민감한 그 대통령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용기를 내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을 보는 저의 예지력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지력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운명이나 또는 국가의 운명이나 어떤 공동체의 운명, 그러니까 미래의 운명을 예견하고 미래를 보고 설명할 때는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본 또는 어떤 사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와 또 본인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혹세무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실을 내가 점을 잘 치고 내가 미래를 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문재인 운명을 찍었던 이유는, 제가 미래를 보는 힘이 생기고 그 미래 예지력을 통해서 보는 미래는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힘을 통해서 신명의 힘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했던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과, 그리고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 분석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예전에 정치 활동을 했고,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제가 그 채널
정관용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개혁 그리고 세계의 정세 흐름들은 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박근혜의 탄핵 그리고 지금 조국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불안한 운명 이게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박근혜 탄핵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여울목 역사로 보면 이제 변곡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맥락에서 결국 이 지금 잘못된 한국의 왜곡된 역사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는 마지막 또 두 번째 여울목으로서 조국 씨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조국이 사퇴를 했지만 영향력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첫 번째 여울목이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첫 번째 여울목이고 조국은 두 번째 여울목이 돼서 이 두 세트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면서 이제 내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전혀 새로운 흐름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시경과 분명한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몇몇 군소정당도 절대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이 교체돼야 되고 세대가 교체돼야 되고 정치 흐름이 교체돼야 돼요. 경제도 교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교체되는 시점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란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윤석열의 운기와 향후 조국 대전의 흐름,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 윤석열로 가는데 그 흐름은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 새로운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